자, 바로 시작하자. 이제 뭐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연력학 1법칙을 하자 그랬어. 연력학 제1법칙에 연력학적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4개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니네 책에 보면 이게 이제 막 그래프로 나오고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앞에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부연 설명을 한 거야.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을 알고 출발하면 이 연력학적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뿐이고 용어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써볼게. 연력학 제1법칙. 원래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했어요. 공식처럼 쓰라 그랬지? 자, 여기다 큼지막하게 써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안 쓰고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P 델타 V라고 이렇게 써볼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거의 공식처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자, 한 번만 더 써볼까? 우리 이거 열량 또는 뭐 열에너지 이런 표현을 써볼게. 그래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개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이 주위라고 해봐. 그랬을 때 주위로부터 개한테 이렇게 열을 넣어주면 우린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반면에 열을 뺐을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내가 관심 있는 곳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이제 분자 한 분자가 될 수도 있고 화학에서는 이제 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커 안에 있는 용액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열을 주면 그 비커 내에 있는 용액이 비커까지도 주의해요. 비커 내에 들어있는 용액이 개인 거야. 그 나중에 비커가 뜨거워지잖아. 우린 그 주위로 열이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커가 차가워졌어. 그러면 주위가 온도가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니까 만약에 이제 물리로 따지면 이제 한 분자 막 이런 거 따지거든. 그럴 때는 아까 CO2 분자 얘기했지만 CO2 하나가 개가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주변이 주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플러스, 개가 열을 뺏기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값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10개를 넣어주면 이게 4개면 이게 6개가 되고 뭐 이게 5개면 5개가 되고 이게 3개면 7개가 되고 그죠? 보존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얘 뭐라 그랬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 그랬지.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게 이상기체를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으니 이게 0이더라는 거야.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된다? 운동 에너지만 따지면 되더라. 이게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 아까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병진, 회전, 진동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뭐 트랜슬레이셔널, 바이브레이셔널, 로테이셔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우리 2분의 1 m v의 제곱 평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기체 분자 운동론 맨 마지막에서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2분의 3 k t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에너지가 결국 얘랑 관련이 있고 얘는 결국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야?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얘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분자수도 마찬가지거든. 분자수.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분자수는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다? 온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면 된다. 분자수도 주어주면 분자수도 비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무조건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 델타 V 얘는 이제 뭐야? 1이야 1. 그래서 이게 열기관인 거야. 열기관. 실린더 안에다가 열을 줬을 때 또는 열을 뺏었을 때 얘가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도 있으면서 얘가 밖으로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밑에 있는 어떻게 크랭크 축을 움직여 갖고
이거의 직선 운동, 피스톤 운동을 갖다가 뭘로 바꾸는 거야? 회전 운동으로 바꿔갖고 바퀴를 굴리는 거야. 이게 엔진이에요. 곧 있으면 사라지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 지금? 모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전부 바뀌잖아.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거 실린더 없어져요. 이제 내연기관이라 그러지. 내연기관 이제 없어져. 왜? 효율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음에 또 압도적으로 1위가 뭐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잖아. 환경오염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사 속으로 퇴출이 되고 이제 전부 다 전기자동차로. 요새 이제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막 부각이 되지. 뭐 또 다른 테슬라 말고 또 뭐 회사 하나가 생겼던데 자동차 되게 많이 팔고 있던데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까지만 배울 것 같아. 연력학 법칙은 이제 이거 배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 델타 V가 두 가지가 있다고. 플러스면 밖으로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면 안으로 일을 당하는 거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거 부연 설명 잠깐만 하면 자, PV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온다. PV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온다. 우리 보일의 법칙에서 중학교 때도 이걸 배웠다고. 보일의 법칙 뭐 했어요? PV는 이렇게 서로 반비례 그래프를 갖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요 A라는 지점하고 요 B라는 지점까지 요 사이 P하고 V 관계 여기 그래프 아래 면적 우린 적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이 있어? 2라고 관련. 이게 1이잖아요. 적분값이 1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 지점에서 여기가 P1, V1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P2, V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P1, V1은 어떻게 된다? P2, V2하고 같더라. 이게 항상 일정한 거. 이거 우리는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 여기서는 이제 온도가 일정해야 되지. 우린 얘를 갖다가 온도가 같은 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온선이다. 이렇게 등온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도가 똑같지 않았을 때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라. 그래서 밑에 있는 걸 T1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거 T2.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T1인 거야. 이 라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T2인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등온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T1하고 T2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외웠잖아. T2가 더 크더라. 이거 왜 큰지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PV는 nRT 이렇게 된다 그랬죠. Y축에다 P를 놓고 X축은 어떻게 돼? V분의 nRT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일정하고 이거 일정할 때 얘랑 얘랑의 관계는 Y는 X분의 1꼴 분수함수 그래프죠. 그런데 그때 T는 이 압력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높이 있는 애가 압력이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 T2가 온도가 높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야. 우리는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거야. 이 내용만 가지고 설명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 자체는 뭐야? 연력학적 과정이라고 표현할게. 이 연력학적 과정에 대한 게 굵직하게 한 4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적 과정이다. 이렇게. 등자는 같다는 뜻이야. 적자는 부피 적자야.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니네들이 좀 어려운 거야. 용어만 알면 돼. 등적은 반응 전후에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니네한테는 뭐라고 나와? 강철 용기라고 나와. 반응시키는 용기가 강철이야. 웬만해서는 부피가 늘어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밖으로 일도 못하고 안으로 일을 당하지도 않아. 딱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등적 과정. 등적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0인 거잖아. 부피 변화가 없는 거잖아. 됐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등적 과정을 자,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앞으로 이제 이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어떤 과정이든
니네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외우라 그랬죠.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그런데 누가 반응 전후에 얘가 0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쨌든 0이지. 얘가 어떤 값을 갖든 얘가 0이기 때문에 전체가 0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10개라는 열 에너지를 넣어주면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내부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근데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10개를 증가시켰을 때 내부 에너지가 10개 증가했으면 얘 가만히 있냐? 온도가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안 썼니? 여기 있네. 온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 분자 온도는 이제 커지잖아.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지. 그죠?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벽면을 두들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는 거지. 그러나 압력이 백날 커져도 이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이 텀은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 온도 증가하고 압력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넣어준 에너지는 전부 100% 뭘로 바뀌는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는 게 등적 과정이야. 이걸 가만히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그래프에 놓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는 기본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기본입니다, 이게. 자, P하고 V라고 그리자고. 기본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겠어? 자, 그래프 두 개 항상 이렇게 쌍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이게 자동이야. T1이고 T2예요. 등적이야, 등적. 등적이야. 하나 잡으세요. V, 변함없어, V.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A 지점이고 이게 B 지점이야.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A에서 B로 가는 거야. 어떻게 했을 때? 열을 가했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그러면 열을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B에서 A로 내려오겠지.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야. 열을 흡수하면 위로 올라가고 열을 뺐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 열을 걔한테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PA고 여기가 PB일 거야. 자, 어떻게 되냐? 압력 올라갔지. 온도도 올라갔지. 부피는 그대로지. 자, 봐봐. 압력 올라가지. 온도 올라가지. 부피는 변함없지. 이게 그래프로도 설명이 돼야 되고 식으로도 설명이 돼야 된다. 별거 없어요. 이게 등적 과정이야. 그러니까 등적 과정의 핵심은 이런 거다.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부피 변화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등적 딱 정해놓고 얘네들의 변화량 결과가 A에서 B로 가면 걔한테 열을 주게 되면 A에서 B로 가더라. 열을 뺐으면 B에서 A로 가더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력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압력 감소하고 온도도 감소하고 부피는 항상 일정하고 등적 과정 끝. 이게 첫 번째 연력학적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등압 과정이 있어. 등압 과정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일정한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니? 우리 대기압하에서 이런 표현 나오죠. 이런 표현이지. 또는 실험 장치에 실린더가 고정이 안 돼 있어. 그럼 대기압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압력이 커지면 밀려 올라오는 거야. 부피가 변해. 압력이 작아지면 밀려 내려가. 이런 상태를 우리는 대기압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거든. 그래서 등압 과정이라 그래. 등압 과정. 이것도 똑같이 식으로 설명하고 그래프로도 설명해 보자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야. 누가 일정하다고?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얘를 10개를 넣어줬더니 얘가 4개가 되더라. 그럼 이게 6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에너지 보존 법칙 1법칙을 성립시켜야 되니까. 그럼 외부에서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도 올라갈 거야. 무조건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얘 부피 팽창을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로 뺏었다. 이것도 마이너스. 온도 떨어질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일을 당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압력이고
여기 부피라고. 자, 그래프 두 개 그리자. 그래프 두 개 그리자. T1, T2예요. 자, 이번에는 등압이지. 요 라인을 그려야 되겠지. 여기에 압력을 일정하게 놔뒀어. 일기압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A고 여기서 열을 흡수하게 되면 B 지점으로 갈 거야. 어떻게 됐니? VA에서 VB로 부피 팽창을 했죠. 일을 했다는 얘기야, 바깥. 온도는 T1에서 T2로 증가했잖아. 그래서 온도 증가했습니다. 부피 팽창했죠. 온도 증가했습니다. 부피 팽창했지, 플러스. 식하고 그래프가 일치해야 돼, 설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식으로 안 풀리면 그래프를 바로 그리면 이게 그림이 보여. 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등압 과정이다. 야, 별거 없잖아. 내용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네가 이거를 책으로 보면은 이거 식도 있고 그래프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온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열을 뺏으면 어떻게 된다? B에서 A로 가는 거야. 그럼 부피가 수축되는 거잖아.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온도 떨어져야 되지. T2에서 T1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신 압력은 일정, 일기압이다, 대기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등압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등온 과정이 있어. 등온 과정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야. 등온, 온도가 일정. 이렇게 할까? 야, 그러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되잖아. 어때요? 얘 0이겠지? 얘는 누구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그랬어? 이상기체의 경우는. 절대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일정하잖아.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10개의 열량을 줬으면 전부 다 뭘로? 1로 바뀐 거죠. 이거 아주 이상적인 거지. 이거 100% 1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더라. 넣어준 열량이 전부 1로 바뀌었다. 뺏어준 열량이 2를 당한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갖다가 똑같이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여기 압력이고 부피. 야, 이제 온도가 같기 때문에 그냥 라인 하나만 그려도 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A야. 얘가 이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B로. 자, 열을 가했더니 플러스 Q를 가했더니 A에서 B로 떨어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만 어떻게 돼? VA에서 VB로 되더라. 어떻게 돼? 압력이 어떻게 돼요? PA에서 PB가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 똑같은 거. 자, 이건 보일의 법칙하고 똑같았지. 그죠? 그래서 요 아래 면적하고 요 아래 면적이 같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VA하고 VB가 부피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압력은 떨어지면서 얘 늘어나는 만큼 얘가 떨어지면서 그거만큼 1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부가 1로 바뀐 거죠. 전체가. 이걸 우리는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등온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열을 뺏으면 어떻게 된다고? B에서 A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런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과정. 등적 과정, 등압 과정, 등온 과정이 있다. 이제 시험 문제 너네들한테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가 이제 이 네 번째죠. 단열 과정이 있어. 등온, 등압, 뭐 등적은 같다라는 뜻이고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단열이야. 단열. 단열이란 말이 뭘까요? 이거의 줄임말이야. 단열. 열 출입이 차단됐다 이런 뜻이야. 개하고 주위 사이에 열 출입이 차단됐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앞으로 단열이다 그러면 개하고 주위가 열 출입이 차단됐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얘기는 Q가 0이란 얘기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Q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볼까? Q가 0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봐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니까? 근데 얘가 0이래.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돼.
이 값이 증가한 만큼 이 값이 감소해야지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밖으로 1을 했다. 그럼 얘가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서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얘가 커진 만큼 작아져야지 합이 0이 될 거 아니야. 이걸 우리는 단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 단열 과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단열 압축, 단열 팽창 이렇게 있어. 이 단열 팽창 과정이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얘가 뭐예요? 나중에 니네 지구과학에서 구름의 형성 과정하고 똑같아.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실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 단열 과정을 이제 똑같이 식으로 해보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식은 여기다 했으니까. 그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건 식으로 했잖아요. 뭐야? 열량이 0이라고 차단됐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둘이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압력하고 부피가 있으면 그래프 똑같이 T1, T2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여기가 A라 그래봐. 여기서 이 라인으로 옮겨 타는 거야. 이게 단열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해. 바깥에서 열을 어떻게 열은 0이지. 열의 출입이 없는 거니까. 지 스스로 그냥 팽창하는 거야. 우리 이거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1로 올라가게 되면 B에서 A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열 팽창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잖아. VA하고 VB. 팽창이니까 당연히 VA에서 VB로. 그런데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압력이 PA에서 PB로 떨어지더라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더라는 거야. 압력이 어떻게 돼? 저기압. 저기압. 우리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져? 저기압 중심에서 만들어져. 저기압일 때 구름이 만들어져. 고기압일 때 구름 안 만들어지잖아. 압력이 떨어질 때 구름이 만들어지더라는 거. 근데 온도도 봐봐. T2에서 T1으로 떨어져. 온도가 낮아져. 아, 이슬점에 도달해 물방울이 생겨. 이 얘기거든. 이게 우리 구름이 만들어질 때 단열 팽창에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단열 팽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열 팽창 과정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 한 번만 더 써볼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요. 얘는 누구하고 관련 있어?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자, 그런데 얘가 0이래.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얼마야? 팽창이잖아. 단열 팽창이잖아. 얘가 플러스지. 그러면 얘 곱하기 한 게 어쨌든 플러스 값이겠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값이지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된다고.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고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게 이슬점에 도달하면 응결되는 거야. 그게 구름이야. 그게 구름.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름의 형성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구름이 형성되려면 공기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공기의 상승 과정이 필요해. 니네 공기의 상승 과정 뭐뭐 있었니? 자,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뭐 저기압 중심일 때, 그 다음에 뭐야?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났을 때, 또 하나 뭐 있죠? 아, 국기적으로 지표면이 가열이 될 때, 이런 정도 애들이 지구과학에 나온다고. 자, 산사면을 타고 공기가 상승할 때, 저기압 중심일 때, 상승 기류 들어봤지? 그 다음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깔리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지. 그러면서 저근형 구름 만들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딩 숲 사이에 다 그늘이 져 있는데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가열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공기가 위로 뜨는 거야. 이런 애들을 국지적인 가열이다 이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공기가 상승해. 여러분들 봐봐. 공기가 이만한 공기 덩어리가 있었어.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내부 에너지도 있고 압력 부피도 있겠지. 근데 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해버리는 거야.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가 작아져야 되니까 갑자기 팽창해버리는 거죠. 이게 단열 팽창이요. 너무 갑자기 이런 일들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니까 열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에너지가 뭐 이런 내부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분산시킬 거 아니니? 그러다 보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그래서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근데 그 온도가 이제 뭐야? 우리 포화 수증기압 곡선 내에서 포화 수증기압 또는 뭐 상대 습도 이런 표현을 써요. 상대 습도가 100%가 됐을 때 우린 거기를 뭐라 그래? 응결 고도라 그래. 응결이 되는 이슬점이라고 해요.
응결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우린 단열 팽창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네 그래갖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이렇게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지 달린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가 있어. 여기를 손가락으로 꽉 막고 여기 위에다 이제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씩씩씩 압력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지근한 물을 갖다 넣어놓고 여기다 이 행령기를 좀 집어넣어 놓죠. 응결 해계 역할을 하는. 손가락을 막고 있어 이제 압력을 쫙 주지. 그러다 손을 탁 띄면 어떻게 될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팍 이렇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열출입이 없으면서 팽창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뿌옇게 돼버리지. 이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잖아. 단열 팽창하는 과정이에요. 자, 열출입이 없이 갑자기 부피 팽창을 시키면 어떻게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서 온도가 하강하더라. 온도가 하강해서 이슬점의 온도에 도달하면 그 지점이 뭐야? 상대 습도 100%가 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물방울이 생기더라는 거지. 우린 그게 구름의 형성 과정이다. 사실은 이 과정이 우리 이제 물리학 1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프 분석하고 식 써가지고 누가 얼마큼 크냐 작냐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로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다. 이 정도는 노트에다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필기합시다.